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정말 답답한 구간입니다. 이 유증하고 난 뒤로 이 가격 안정세를 보여줄 것 같더니 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참 가격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말 이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LNG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이 LNG 물량도 다 현대 또 삼성이 가져갔고 또 유증을 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살펴보게 된다면 참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결국에 우리가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 기다려야 되는 게 바로 이 특수선이죠. 이 특수선 모멘텀을 통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특수선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 전반적으로 이 우상향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, 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, 자, 2020년이죠. 20년부터 21년에 이 수주한 이 저가 수주 물량이 24년 이 상반기까지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4년 이 상반기 수익성 개선은 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의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. 하지만 이 반전 포인트는 하반기부터입니다. 이 하반기부터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수익성 측면에서 이 개선이 가능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24년 이후에 이 수출, 해외 수주 모멘텀도 존재를 하는데 이 캐나다부터 이 폴란드, 이 필리핀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이 잠수함이죠. 이 3,000톤급 잠수함에 대한 이 검토를 이 도입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. 자, 그래서 자, 이 부분이 이 하반기 잠재적인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24년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. 자, 2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이 특수선뿐만 아니라 이 해양공사에서의 이 수주 확인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해양공사 이 세 건에 대한 일정은 또 2024년이 지나게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, 25년 매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24년 이 해양공사 또는 이 특수선 부분에서 이 수주 확대가 필요하다. 그래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자,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은 사실 이 인명사고, 인명사고 이슈부터 이 기술 유출 그리고 유성증자까지 이 정말 많은 악재들이 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코스피 증시 역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서 사실 주가 상승이 나오긴 힘들죠. 자,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매크로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. 이 글로벌 정세 역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 이 후티 반군과 이 미국이죠. 이 미국이 후티 반군 지역에 세 번째 공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전에는 이 리스크를 분명히 해소를 할 거고 이 대선 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1월에는 이 공화당의 경선이 있고 2월에는 민주당 경선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7월과 8월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7월에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. 또 8월에는 민주당 전당 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적으로 이 3개월 전쯤에는 이 리스크 오프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서서히 홍해 리스크가 완만해지고
유가도 현재 이 변동성 있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면서 이 주가방 압력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앞서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? 이 하반기에 이 주가 상승 원동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로벌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이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주가의 구간은 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실 이 주주분들 저보다도 이 주주분들께서 더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24년 이 조선업 이 동향을 이렇게 보면 이 신조성과 지수가 상승을 한다. 또 선별 수주를 통해서 이 고마진 사업을 한다. 또 친환경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24년 이 조선업 산업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 하나오션 역시 이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저조차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산업 동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유상증자 이후에 이 굉장히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이 계속해서 이 주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심리적인 압박감 혹은 이 스트레스적인 측면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 하나오션이 언제 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올해 이 하반기 또 25년 이 상반기 이 사이에 이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에 대한 근거는 앞서서 이 정치적인 이유와 또 하나오션만의 이 특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근거로 이 설명을 드렸다라는 점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과 이 국제유가 역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전일 유의미하게 볼 수 있었던 이 특징은 이 통화 긴축 발언이었습니다. 이 윌러 이사가 이 과거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, 이 부분이 시장의 긴축 현상을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코스피 지수, 이 국내 증시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패드워치의 이 3월 이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하락을 하면서 이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.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하루 석유의 이 가격적인 추이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안정화가 되고 이 유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하나오션 주가 측면에서는 더욱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 오펙 플러스의 이 석유 감산, 또 홍해 리스크, 그리고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해서 이 유가의 상방 압력과 또 하방 압력이 서로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면 혼조세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유가의 혼조세는 또 이 증시 이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빨리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이 고유가 이 상황의 기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구간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 주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함께 이 분석하는 그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